제5편 제과기능사 모의고사 6회 서적 420에서 430쪽 문제 1번부터 60번 문제와 보기를 읽은 후 정답과 해설이 나옵니다. 문제 1번 여러 제과 제빵 생산기계 종류 중 제과 전용 생산기계가 아닌 것은 1. 오븐 2. 라운더 3. 에어믹서 4. 데포지터 답은 2번 라운더 제빵 전용 생산기계에는 분할기, 라운더, 정형기, 발효기, 도우 컨디셔너 등이 있다. 보기 3. 에어믹서는 공기를 발생시켜 반죽에 주입시키는 기계이다. 보기 4. 데포지터는 자동으로 모양짜기를 하는 기계이다. 문제 2번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에 코코아 분말을 넣어 만드는 케이크로 악마의 음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레이어 케이크에서 전체 액체량 우유와 달걀을 구하는 식은 1.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분말 곱하기 1.5 2. 설탕 빼기 30 빼기 코코아 분말 곱하기 1.5 3. 설탕 곱하기 30 곱하기 코코아 분말 곱하기 1.5 4. 설탕 나누기 30 나누기 코코아 분말 곱하기 1.5 답은 1번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분말 곱하기 1.5 데블스 푸드 케이크에서 전체 액체량 우유와 달걀을 구하는 식 전체 액체량은 우유와 달걀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우유 더하기 달걀은 설탕 더하기 30 더하기 코코아 분말 곱하기 1.5와 같다. 문제 3번 설탕을 위주로 한 재료로 만든 아이싱은 빵, 과자 제품을 장식하는 데 사용이 된다. 사용하고 남은 설탕 아이싱 크림이 굳어진 경우 여리게 풀어주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1. 로커스트 빈검, 카라야 검을 넣고 중탕으로 가열한다. 2. 젤라틴 한 천을 넣고 중탕으로 가열한다. 3. 소량의 물을 넣고 중탕으로 가온한다. 4. 전분이나 밀가루를 넣고 중탕으로 가온한다. 답은 3번 소량의 물을 넣고 중탕으로 가온한다. 굳어진 설탕, 아이싱 크림을 여리게 하는 방법 1. 설탕 시럽을 더 넣는다. 2. 중탕으로 가열하여 35에서 섭씨 43도로 데운다. 3. 소량의 물을 넣고 중탕으로 가온한다. 문제 4번 다음 제품 중 코코아 분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1. 브라우니 2. 데블스 푸드 케이크 3. 초코머핀 케이크 4. 엔젤 푸드 케이크 답은 4번 엔젤 푸드 케이크 엔젤 푸드 케이크는 거품형 케이크로 달걀의 흰자와 설탕으로 머랭을 만든 후 가루 재료를 넣어 섞고 틀에 부어 굽는 제품으로 코코아 분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 5번 반죽 1g당 차지하는 용적인 비용적의 값이 가장 작은 제품은 굽기 시 완제품의 부피가 가장 작다. 보기의 제품을 같은 용적의 팬의 동량의 반죽을 담아 구울 경우 완제품의 부피가 가장 작은 제품은 1. 엔젤 푸드 케이크 2. 스펀지 케이크 3. 파운드 케이크 4. 레이어 케이크 답은 3번 파운드 케이크 각 제품의 비용적 파운드 케이크 그램당 2.40 세제곱센티미터 레이어 케이크 그램당 2.96 세제곱센티미터 엔젤 푸드 케이크 그램당 4.70 세제곱센티미터 스펀지 케이크 그램당 5.08 세제곱센티미터 문제 6번 굽기 중 대류에 의한 열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팽창이 원활히 이루어지므로 다른 제과 제품보다 패닝할 경우 반죽의 간격을 가장 충분히 유지하여야 할 제품은 1. 쇼 2. 오믈렛 3. 애플파이 4. 쇼트브레드 쿠키 답은 1번 쇼 정형하여 패닝할 경우 반죽의 간격을 가장 충분히 유지하여야 하는 제품은 쇼이다. 왜냐하면 굽기 중 팽창이 매우 크고 대류에 의한 열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팽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문제 7번 빵, 과자 제품에 덮거나 한 겹 씌우는 아이싱에 많이 쓰이는 퐁당은 설탕의 제결정성을 이용하여 만든다. 퐁당을 만들기 위한 시럽을 끓일 때 가장 적당한 온도는 1. 106에서 110도 2. 114에서 118도 3. 120에서 124도 4. 130에서 134도 답은 2번 114에서 118도 아이싱에 많이 쓰이는 버터크림, 이탈리안 머랭, 퐁당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시럽에 끓이는 온도는 114에서 118도이다. 문제 8번 버터크림은 고형지방인 버터에 설탕이나 시럽을 넣고 거품을 일으켜 크림 상태로 만든 케이크 장식용 재료로 낮은 온도에서는 쉽게 굽고 높은 온도에서는 쉽게 용해되어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에 굳어버린 버터크림의 농도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조절하면 좋은가? 1. 분당 2. 초콜릿 3. 식용유 4. 캐러멜 색소. 답은 3번 식용유. 고체 수지의 비율이 높은 버터크림은 겨울철에 쉽게 굳어버린다. 이때에는 액체 수지인 식용유를 넣어 버터크림의 농도를 조절한다. 문제 9번 냉제 머랭, 온제 머랭, 스위스 머랭, 이탈리안 머랭 등과 같은 일반법 제조에서 머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1. 달걀 흰자를 건조시킨 것 2. 달걀 흰자를 중탕한 것 3.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어 믹싱한 것 4. 달걀 흰자에 식초를 넣어 믹싱한 것. 답은 3번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어 믹싱한 것. 일반법 제조에서 말하는 머랭이란 흰자 100%에 설탕 200% 정도를 넣고 거품을 낸 것이다. 문제 10번 밀가루의 여러 성분 중에서 해분 함량은 쿠키의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쿠키의 퍼짐성을 좋게 한다. 2. 쿠키의 모양과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3. 좀 더 부드럽고 바삭한 쿠키를 만든다. 4. 회분 함량은 쿠키의 품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은 4번 회분 함량은 쿠키의 품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분 함량은 쿠키의 식감, 퍼짐성, 모양과 형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회분 함량이 0.40에서 0.46인 등급이 낮은 밀가루를 사용한다. 문제 11번 화학 팽창제를 사용하여 만드는 케이크 도넛과 이스트를 사용하여 만드는 빵 도넛의 튀김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140에서 156도 2. 160에서 176도 3. 185에서 195도 4. 220에서 236도. 답은 3번 185에서 195도. 케이크 도넛과 빵 도넛의 튀김 온도는 발열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제품의 흡유가 적은 180에서 196도가 좋다. 문제 12번 크림성과 유화성의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는 고형 지방의 함량이 많은 유지를 중심으로 만드는 반죽형 케이크의 반죽을 구울 때 중심부가 부풀어 오르는 원인은 1. 강력분을 사용하였다. 2. 재료들이 고루 섞이지 않았다. 3. 설탕과 액체 재료의 사용량이 많았다. 4. 언더 베이킹을 하였다. 답은 4번 언더 베이킹을 하였다. 반죽형 케이크의 반죽을 너무 높은 온도로 언더 베이킹을 하면 중심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갈라진다. 문제 13번 굽기 시 유지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수증기로 변하여 압을 형성시키고 그 증기압의 정도에 따라 팽창하는 페이스트리 제조에 있어 반죽에 들어가는 유지가 많을수록 생기는 현상은 1. 반죽의 유연성을 높여 밀어 펴기를 어렵게 만든다. 2. 완제품의 식감이 더 바삭바삭해진다. 3. 굽기 후 완제품의 결이 분명해진다. 4. 오븐 팽창이 작아져 완제품의 부피가 작다. 답은 4번 오븐 팽창이 작아져 완제품의 부피가 작다. 퍼프 페이스트리 반죽에 넣는 유지를 증가시킬수록 밀어펴기는 쉽고 제품의 식감은 부드럽게 되지만 결이 나빠지고 부피가 줄게 되므로 밀가루 기준 유지의 사용량을 50% 미만으로 한다. 문제 14번 다음 재료 중 제과 시 pH를 낮추어 완제품의 색을 하얗게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산성 재료는 1. 흰자 2. 주석산 크림 3. 증류수 4. 중조 탄산수소 나트륨. 답은 2번 주석산 크림. 제거 시 pH를 낮추고자 할 때 사용하는 산성 재료는 주석산 크림이고 제거 시 pH를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알칼리성 재료는 중조이다. 문제 15번 다음 중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 의량을 나타내는 비중이 가장 낮은 제품은 1. 파운드 케이크 2. 엔젤 푸드 케이크 3. 옐로 레이어 케이크 4.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답은 2번 엔젤 푸드 케이크. 비중이 가장 낮다라는 뜻은 반죽 속에 공기가 가장 많이 혼입되었다는 의미이다. 엔젤 푸드 케이크가 보기 제품 중 비중이 가장 낮다. 문제 16번 다음 중 케이크 제품의 부피 변화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계란은 혼합 중 공기를 보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란이 부족한 반죽은 부피가 줄어든다. 2. 크림법으로 만드는 반죽에 사용하는 유지의 크림성이 나쁘면 부피가 작아진다. 3. 오븐 온도가 높으면 껍질 형성이 빨라 팽창의 제한을 받아 부피가 작아진다.
4. 오븐 온도가 높으면 지나친 수분의 손실로 최종 부피가 커진다. 답은 4번. 오븐 온도가 높으면 지나친 수분의 손실로 최종 부피가 커진다. 오븐 온도가 높으면 제품 내에 잔유 수분 함량이 많아 주저앉기 쉽다. 문제 17번. 열원으로 찜을 이용했을 때 주 열전달 방식은 1. 대류 2. 전도 3. 초음파 4. 복사. 답은 1번 대류. 대류는 열 때문에 유체가 상하로 뒤바뀌며 움직이는 현상이다. 문제 18번. 다음 중 반죽형 케이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밀가루, 계란, 분유 등과 같은 재료에 의해 케이크의 구조가 형성된다. 2. 유지의 공기 포집력, 화학적 팽창제에 의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부드럽다. 3. 레이어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아들렌 등이 반죽형 케이크에 해당된다. 4. 제품의 특징은 해면성이 크고 가볍다. 답은 4번. 제품의 특징은 해면성이 크고 가볍다. 제품의 특징이 해면성이 크고 가벼우면 거품형 케이크이다. 문제 19번. 포장된 케이크류에서 변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1. 흡습 2. 고온 3. 저장기간 4. 작업자. 답은 1번. 흡습. 적절하지 못한 제품의 냉각으로 인하여 포장된 케이크류에 일어나는 현상이 변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문제 20번. 다음 중 스펀지 케이크 반죽을 팬에 담을 때 팬 용적의 어느 정도를 담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1. 약 10에서 20%, 2. 약 30에서 40%, 3. 약 50에서 60%, 4. 약 70에서 80%. 답은 3번. 약 50에서 60%. 제품별 패닝량. 파운드 케이크 70%, 푸딩 95%, 초콜릿 케이크 55에서 60%, 스펀지 케이크 50에서 60%. 문제 21번. 물엿을 계량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은 1. 설탕 계량 후 그 위에 계량한다. 2. 스테인리스 그릇 혹은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살짝 데워서 계량하면 수월할 수 있다. 4. 일반 갱지를 잘 잘라서 그 위에 계량하는 것이 좋다. 답은 4번. 일반 갱지를 잘 잘라서 그 위에 계량하는 것이 좋다. 갱지 위에 계량을 하면 물엿이 달라붙어 재료 손실량이 많아진다. 문제 22번. 실내 온도 25도, 밀가루 온도 25도, 설탕 온도 20도, 유지 온도 22도, 계란 온도 20도, 아찰 계수가 12일 때 희망 온도를 22도로 맞추려 한다. 사용할 물 온도는 1. 8도, 2. 9도, 3. 14도, 4. 15도. 답은 1번 8도. 사용할 물 온도는 희망 온도 22 곱하기 6한 값 132에서 실내 온도 25 더하기 밀가루 온도 25 더하기 설탕 온도 20 더하기 유지 온도 22 더하기 계란 온도 20 더하기 마찰 계수 12한 값 124를 빼면 8도가 나온다. 문제 23번. 커스터드 푸딩을 컵에 채워 몇 도의 오븐에서 중탕으로 굽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1. 160에서 170도 2. 190에서 200도 3. 210에서 220도 4. 230에서 240도. 답은 1번 160에서 170도. 계란의 열변성에 의한 농후화 작용을 이용한 제품인 커스터드 푸딩은 고온에서 굽기를 하면 표면에 기포가 생긴다. 푸딩 제조 시 설탕과 계란의 비는 1대2다. 문제 24번. 케이크 반죽의 혼합 완료 정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1. 반죽의 온도 2. 반죽의 점도 3. 반죽의 비중 4. 반죽의 색상. 답은 3번 반죽의 비중. 케이크 반죽의 혼합 완료 정도는 반죽에 혼입되어 있는 공기의 함유량을 확인하는 반죽의 비중 측정으로 알 수 있다. 반죽의 점도와 반죽의 색상은 반죽의 혼합 완료 정도를 예측하는 반죽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지표이다. 이 지표는 매우 주관적이므로 많은 숙련이 필요한 암묵적 지식이다. 문제 25번. 설탕공예용 당액 제조 시 설탕의 재결정을 막기 위해 첨가하는 재료는 1. 중조 2. 주석산 3. 포도당 4. 베이킹 파우더. 답은 2번 주석산, 레몬즙, 구연산, 주석산 등을 첨가하면 설탕의 일부가 분해되어 전화당으로 변화한다. 이 전화당에 들어있는 과당이 설탕의 재결정을 막는다. 문제 26번. 다음 제품 중 일반적으로 유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1.
마블 케이크. 2. 파운드 케이크. 3. 코코아 케이크. 4. 엔젤 푸드 케이크. 답은 4번 엔젤 푸드 케이크. 거품형 반죽으로 만드는 제품은 유지를 넣지 않는다. 여기서 유지를 넣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유지를 넣고 믹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유지 넣는 제품, 즉 버터 스펀지 케이크 같은 거품형 제품에 넣는 유지는 반죽의 최종 단계의 중탕으로 녹여 넣는다. 문제 27번. 공장 설비 중 제품의 생산 능력은 어떤 설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 1. 작업 테이블. 2. 발효기. 3. 믹서. 4. 오븐. 답은 4번 오븐. 오븐의 제품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믹서와 발효실에서 많은 반죽량을 만들면 반죽이 지치게 된다. 오븐의 제품 생산 능력은 오븐 내 매입 평철판 수로 계산한다. 문제 28번. 거품형 케이크를 만들 때 녹인 버터는 언제 넣어야 하는가? 1. 처음부터 다른 재료와 함께 넣는다. 2. 밀가루와 섞어 넣는다. 3. 설탕과 섞어 넣는다. 4. 반죽의 최종 단계에 넣는다. 답은 4번 반죽의 최종 단계에 넣는다. 50도에서 60도로 중탕하여 녹인 버터는 반죽의 최종 단계에서 넣고 가볍게 섞는다. 문제 29번. 케이크 제품의 기공이 조밀하고 속이 축축한 결점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액체 재료 사용량 과다. 2. 과도한 액체당 사용. 3. 너무 높은 오븐 온도. 4. 계란 함량의 부족. 답은 4번 계란 함량의 부족. 계란 함량이 부족하면 완제품의 기공은 조밀하나 속이 축축할 수는 없다. 계란량은 많고 휘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면 기공이 조밀하고 속이 축축한 결점이 생긴다. 문제 30번. 데코레이션 케이크 100개를 한 명이 아이싱할 때 5시간이 필요하다면 1400개를 7시간 안에 아이싱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는? 1. 10명. 2. 12명. 3. 14명. 4. 16명. 답은 1번 10명. 100개 나누기 1명 나누기 5시간은 20개. 한 명이 5시간 안에 20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1400개 나누기 7시간 나누기 20개는 10명이 된다. 문제 31번. 검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화제, 안정제, 점착제 등으로 사용된다. 2.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점성을 나타낸다. 3. 무기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4. 친수성 물질이다. 답은 3번 무기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검유는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32번. 다음 중 밀가루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색소는? 1. 카로틴. 2. 멜라닌. 3. 크산토필. 4. 플라본. 답은 2번 멜라닌. 밀가루에 함유된 대부분의 색소는 크산토필이며 약간의 카로틴과 플라본 등이 있다. 문제 33번. 베이킹 파우더 성분 중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1. 전분. 2. 탄산수소나트륨. 3. 주석산. 4. 인산칼슘. 답은 2번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과 산성제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기포를 만들어 반죽을 부풀린다. 이 화학 반응의 원리는 탄산수소나트륨이 분해되어 이산화탄소, 물, 탄산나트륨이 되는 것이다. 문제 34번.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축합하여 설탕과 물을 생성한다. 다음 중 설탕의 분자식으로 오른 것은? 1. C, 6, H, 12, O, 6, 2, C, 12, H, 24, O, 12, 3, C, 12, H, 22, O, 11, 4, C, 11, H, 24, O, 12. 답은 3번 C, 12, H, 22, O, 11.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축합하여 설탕과 물을 생성하므로 설탕의 분자식은 C, 12, H, 22, O, 11이다. 문제 35번. 다음 중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가 아닌 것은? 1. 탄소. 2. 수소. 3. 질소. 4. 규소. 답은 4번 규소. 단백질의 최소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등이 있다. 문제 36번. 우유 성분 중 산에 의해 응고되는 물질은? 1. 단백질. 2. 유당. 3. 유지방. 4. 회분. 답은 1번 단백질. 카세인은 우유의 주된 단백질로서 열에는 응고하지 않으나
산과 효소, 레닌에 의해 응유된다. 문제 37번. 식품양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천연양료는 자연에서 채취한 후 추출, 정제, 농축, 분리 과정을 거쳐 얻는다. 2. 합성양료는 석유 및 석탄류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성 유기물질로부터 합성하여 만든다. 3. 조합향료는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조합하여 양자 간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4. 식품에 사용하는 향료는 첨가물이지만 품질, 규격 및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답은 4번. 식품에 사용하는 향료는 첨가물이지만 품질, 규격 및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에 사용하는 향료는 식품 첨가물이므로 품질, 규격 및 사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제 38번. 유지에 알칼리를 가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1. 가수분해 2. 비누화 3. 에스테르화 4. 산화. 답은 2번. 비누화. 동물성 유지의 가성소다. 양잿물, 알칼리성 물질을 넣을 때 비누화 반응이 일어난다. 문제 39번. 믹서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성질을 파동곡선 기록하여 밀가루의 흡수율, 믹싱 시간, 믹싱 내구성 등을 측정하는 기계는 1. 페리노그래프 2. 익스텐소그래프 3. 아밀로그래프 4. 분광분석기. 답은 1번. 페리노그래프. 페리노그래프는 밀가루 단백질의 흡수율, 반죽 내구성 및 믹싱 시간을 측정. 익스텐소그래프는 반죽의 신장성 측정. 아밀로그래프는 밀가루 전분의 호화 정도를 측정. 분광분석기는 근적외선 투과를 이용한 곡물의 단백질, 수분 함량을 분석한다. 문제 40번. 물을 결합수와 유리수로 나눌 때 다음 그래프에서 유리수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수분 함량 A, B, 등온흡수 곡선 C, 상대습도 %, 1, A, 2, BB, 3, C, 4, A, B, C. 답은 3번 C. 원점에서 저습도 영역의 굴곡점까지의 A 영역의 수분은 식품의 조직 성분과 이온 결합을 통해 단분 자층을 이루는 결합수이다. 저습도 영역의 굴곡점에서 고습도 영역의 굴곡점까지의 B 영역의 수분은 물과 물 또는 물과 용질 사이의 수소결합에 의해 다중층으로 흡착된 중결합수로서 식품의 가용성 성분을 용해한다. 고습도 영역인 굴곡점 이상의 C 영역의 수분은 식품의 다공질 구조에 응축하여 존재하며 결합도가 가장 약하여 이동이 자유로운 자유수, 유리수로서 전체 물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 41번. 메가에 함유되어 있는 아밀라아제를 이용하여 전분을 당화시켜 엿을 만든다. 이때 엿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당류는 1. 포도당 2. 메가당 3. 과당 4. 유당. 답은 2번 메가당. 엿에는 엿당이라고 불리는 메가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문제 42번. 탈지분유 구성 중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1. 수분 2. 지방 3. 유당 4. 회분. 답은 3번 유당. 탈지분유란 우유에서 지방을 빼고 건조시킨 것으로 구성성분 중 50%가 유당이다. 문제 43번. 초콜릿을 템퍼링한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입안에서의 용해성이 나쁘다. 2. 광택이 좋고 내부 조직이 조밀하다. 3. 펫 블룸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안정한 결정이 많고 결정형이 일정하다. 답은 1번 입안에서의 용해성이 나쁘다. 초콜릿의 템퍼링은 구용성, 입안에서의 용해성을 좋게 한다. 문제 44번. 글루텐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은 1. 글루테닌 2. 글리아딘 3. 글로불린 4. 알부민. 답은 1번 글루테닌. 글루테닌은 글루텐의 탄력성을 부여한다. 글리아딘은 글루텐의 신장성을 부여한다. 문제 45번. 다음 중 밀가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밀가루는 회분 함량에 따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분한다. 2. 전체 밀알에 껍질은 13에서 14%, 배아는 2에서 3%, 내배유는 83에서 85% 정도 차지한다. 3. 재분 직후의 밀가루는 제빵 적성이 좋지 않다. 4. 숙성한 밀가루는 글루텐의 질이 개선되고 흡수성을 좋게 한다. 답은 1번 밀가루는 회분 함량에 따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분한다. 밀가루는 회분 함량이 아닌 단백질 함량에 따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분한다. 문제 46번. 다음 중 비타민 K와 관계가 있는 것은
1. 근육 긴장. 2. 자극 전달. 3. 혈액 응고. 4. 노화 방지. 답은 3번 혈액 응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무기질과 비타민은 칼슘과 비타민 K이다. 문제 47번. 아미노산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모든 아미노산은 성광성을 갖는다. 2. 아미노산은 융점이 낮아서 액상이 많다. 3. 아미노산은 종류에 따라 등전점이 다르다. 4. 천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주로 D형이다. 답은 3번 아미노산은 종류에 따라 등전점이 다르다. 등전점이란 용매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져서 아미노산이 중성이 되는 pH 시기를 말한다. 등전점에서 용해도가 낮아져 결정이 석출되는 성질은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며 단백질의 특성을 부여한다. 문제 48번. 제과 시 사용되는 버터에 포함된 지방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에너지의 근원식품이다. 2. 항체를 생성하고 효소를 만든다. 3. 체온 유지에 관여한다. 4. 음식의 맛과 향미를 준다. 답은 2번 항체를 생성하고 효소를 만든다. 항체를 생성하고 효소를 만드는 것은 지방의 기능이 아니고 단백질의 기능이다. 문제 49번.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에너지 중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은 평균 얼마인가? 1. 10%, 2. 30%, 3. 60%, 4. 20%. 답은 1번 10%.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를 식품의 열생산효과 TEF라고 한다. TEF는 기초대사와 활동대사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략 10%에 달한다. 그러므로 하루의 총 에너지 필요량을 계산하려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한 다음에 이에 10%를 더해 주어야 한다. 문제 50번. 단백질 식품을 섭취한 결과 음식물 중에 질소량이 13g, 대변 중에 질소량이 0.7g, 소변 중에 질소량이 4g으로 나타났을 때 이 식품의 생물가는 약 얼마인가? 1. 25%, 2. 36%, 3. 64%, 4. 92%. 답은 3번 64%. 생물가란 단백질의 체내 이용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체내에 흡수된 질소량에 대한 체내에 보유된 질소량을 퍼센트로 나타낸다. 생물가를 구하는 식은 체내에 보유된 질소량을 체내에 흡수된 질소량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다. 생물가를 x로 하고 계산하면 x는 13g을 0.7g 더하기 4g 한 것, 4.7로 뺀준 것 8.3을 13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약 64%가 나온다. 문제 51번. 식품 첨가물의 사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 식품 첨가물의 규격 및 사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2. 식품 첨가물은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최대 사용량의 원칙을 적용한다. 3. GRAS란 역사적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이 인정된 화합물을 의미한다. 4. ADI란 일일 섭취 허용량을 의미한다. 답은 2번 식품 첨가물은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최대 사용량의 원칙을 적용한다. 식품 첨가물은 최대 사용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사용량의 원칙을 적용한다. 문제 52번.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1. 보건복지부 장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4. 환경부 장관. 답은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약처장이라고도 한다. 문제 53번. 미나마타병은 어떤 중금속에 오염된 어패류의 섭취 시 발생되는가? 1. 수은, 2. 카드뮴, 3. 납, 4. 아연. 답은 1번 수은,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을, 납은 빈혈 체중 감소, 사시마비를, 아연은 복통, 구토, 경련을 발병한다. 문제 54번. 다음 감염병 중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1. 후천성 면역결핍증, 2. 광견병, 3. 콜레라, 4. 매독. 답은 3번 콜레라. 콜레라의 잠복기는 10시간에서 5일이다. 문제 55번. 사냥, 양, 돼지, 소에게 감염되면 유산을 일으키고 인체 감염 시 고열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1. 광우병, 2. 공수병, 3. 파상열, 4. 신증후군 출혈열. 답은 3번 파상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을
한자어로 파상혈이라고 한다. 또는 파상혈을 브루셀라증이라고도 한다. 문제 56번. 식품의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1. 강화제 2. 보존제 3. 발색제 4. 이영제. 답은 3번 발색제.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을 관능이라고 하며 식품 중에 존재하는 유색물질과 결합하여 그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선명하게 하는 발색제는 식품의 시각이라는 관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문제 57번. 다음 중 인수공통 감염병은 1. 탄저병 2. 콜레라 3. 세균성 이질 4. 장티푸스. 답은 1번 탄저병. 인수공통 감염병은 인간과 척추동물 사이에 자연적으로 전파되는 병으로 같은 병원에 의해 똑같이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인수공통 감염병에는 탄저병, 파상혈, 브루셀라증, 결핵, 야토병, 돈단독, 큐열, 리스테리아증이 있다. 문제 58번.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책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조리장을 깨끗이 한다. 2. 섭취 전에 60도 정도로 가열한다. 3. 멸균된 기구를 사용한다. 4. 화농성 질환자의 조리 업무를 금지한다. 답은 2번 섭취 전에 60도 정도로 가열한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열에 약하나 이 균이 체외로 분비하는 독소인 엔테로톡신은 내열성이 강해 섭취 전에 60도 정도로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엔테로톡신은 10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문제 59번. 과자, 비스킷, 카스텔라 등을 부풀게 하기 위한 팽창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 아닌 것은 1. 탄산수소 나트륨 2. 탄산암모늄 3. 중조 4. 안식향산. 답은 4번 안식향산. 안식향산은 간장과 청량음료에 사용되는 보존료이다. 제과 시 사용하는 화학팽창제는 가열에 약해서 발생되는 유리탄산가스나 암모니아 가스만으로 팽창하는 것이다. 화학팽창제의 종류에는 명반, 소명반, 탄산수소 나트륨, 중조, 소다, 염화암모늄, 탄산수소암모늄, 탄산마그네슘, 베이킹파우더 등이 있다. 문제 60번.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중홍균의 발육저고는 46에서 60도 2. 효모의 생육최적 pH는 10 이상 3. 결합수의 함량이 많을수록 부패 촉진 4. 식품 성분의 조직 상태 및 식품의 저장 환경. 답은 4번 식품 성분의 조직 상태 및 식품의 저장 환경. 중홍균의 발육저고는 20에서 40도다. 효모의 생육최적 pH는 4에서 6이다. 자유수의 함량이 많을수록 부패가 촉진된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